오늘 오후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연설회가 개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내놓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티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매연으로 뉴욕 일원에는 대기오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게 시민권 자동 부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7위에 삼성전자가, 18위에 LG가 선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 한인회관에서 후보자 연설회가 개최됐는데요. 김광석, 진강 두 후보는 자신이 한인회장이 되면 한인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연설회장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합동 연설회. 선관위 관계자들과 각 후보 진영 선대위원들 그리고 기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김광석, 진강 두 후보자는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호 순서에 따라 먼저 단상에 오른 김광석 후보는 세 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KCS를 통한 자신의 30년 한인사회 봉사 경력을 소개하고 공약으로 첫 번째는 봉사하는 한인회, 둘째는 개방하는 한인회, 셋째는 도약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국의 동포청과 유대를 해서 재미 한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비영리 단체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해서 주정부나 시정부, 연방정부로부터 그랜트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한인사회 이득을 도모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진강 후보는 8가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차세대 한인들의 한인회 참여, 세입제 추방 소송 등을 통한 한인회 간 정상화, 2세 단체들과 협력하여 뉴욕 한인회 재정 확보 등을 내세우고 무료 법률 상담과 맨해튼 코리안 퍼레이드, 한인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2세들을 뉴욕 한인회 자문위원으로 적극 영입해 미래를 위하여 한인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후보자는 각자의 연설에 이어 참석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시간을 마련해 두 후보의 서약을 받았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내놓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는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디폴트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하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을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의석은 222석으로 민주당의 213석보다 많은 가운데 추가 제출 삭감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반대 71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석의 3분의 2가량인 149명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찬성이 165표로 반대 46표를 앞서는 등 양당 모두에서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면서 상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표결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슨 의원은 내일인 2일 밤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양당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 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번 합의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티아주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로 발생한 엄청난 매연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를 비롯해 펜실베니아주 동쪽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공기의 질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대기오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티아주 할리팩스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등 각주 환경국은 지난달 30일 캐나다 노바스코티아 지역 할리팩스시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확산되면서 엄청난 매연이 트라이스테이트 일원에 날아들고 있다며 공기의 질 저하로 취약층은 5개 활동을 자제하라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매연은 캐나다 남동부의 대서양 연안을 따라 이동해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 북동쪽에서 펜실베니아주 동쪽 10여 개 카운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결과 공기의 질이 크게 악화되면서 오존 레벨을 올리고 인체에 유해한 분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 피해는 어제를 기준으로 주택 200채와 다수의 5개 시설을 태웠고 주민 16,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뉴욕주 환경국은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며칠간 저연령층 어린이와 노인, 천식 등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나뭇잎이나 쓰레기를 태우거나 가스를 동력원으로 하는 기자재의 옥외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게 시민권 자동 부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아이를 미국에서 낳아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소위 원정 출산도 어려워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새 임기 첫날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국경보호 계획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는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 아이를 미국에서 낳아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소위 원정 출산도 어려워집니다.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국경을 넘는 건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라면서 수백만 명의 이주민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이들의 미래 모든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은 복지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 투표권 등 수많은 기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며 이는 미국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이고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자, 미국의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고 이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앞으로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경제에 대한 이런 비관적인 두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마켓워치는 시장 조사업체 뉴머레이터의 월간 소비자 심리 연구를 인용해 미국인의 78%는 앞으로도 몇 개월간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뉴머레이터가 지난달 12일 미국인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응답자 가운데 68%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몇 달간 더 악화될 것이라고도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제도가 목표치로 설정한 2%보다 훨씬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과 비교해 4.9% 상승했습니다.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5%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S&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3월 주택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0.4% 상승했고 식품 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8.5% 올랐습니다. 마켓워치는 또 올해 초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당시 응답자의 약 80%는 2023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경제에 대한 이런 비관적인 두려움이 상당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6개월 최저치까지 하락한 컨퍼런스 보드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과 달리 반등했습니다. 지난 4월 구인 건수가 1,010만 3천 건으로 4개월 만에 늘어났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일자리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줄어들었지만 4월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노동부가 어제 4월 고용 동태를 조사한 구인 및 이직 보고서를 발표하고 비농업 부분의 구인 건수가 상향 조정한 3월 개정치보다 35만 8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개정치는 종전 959만 건에서 975만 건으로 수정됐습니다. 구인 건수는 시장 예상치 950만 건을 60만 3천 건이나 상회했습니다. 구인 건수가 1,000만 건을 넘은 건 1월 이래 3개월 만입니다. 4월 실업자 수는 565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자당 구인 건수는 1.79건에 달해 지난 1월 1.86건 이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매 서비스 구인은 4월에 전월보다 20만 9천 건 증가했습니다.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경우 18만 5천 건, 물류 서비스도 15만 4천 건 각각 늘어났습니다. 4월 해고 건수는 정부 부문을 제외하고 전월보다 26만 8천 건 감소한 149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업이 11만 3천 건 줄었고 레저와 숙박 서비스는 8만 6천 건이나 해고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는 23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2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주 연속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인원은 180만 명으로 전주보다 6천 명 늘어났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7위에 삼성전자가, 18위에 LG가 선정됐습니다. 1위에는 파타고니아, 2위에는 코스트코가 올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공동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미국민 16,310명을 대상으로 최고와 최악 평판 기업 2곳씩을 꼽게 한 뒤 9가지 평판 기준을 고려해 이들 브랜드의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파타고니아와 코스트코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기업 가운데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한 7위를 기록했지만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성장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테크 기업 가운데는 1위였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함께 18위를 기록한 LG도 포함됐습니다. LG는 지난해 조사보다 9계단 올라서며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등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10위, 구글은 35위였고 소매 유통기업으로 분류된 아마존닷컴은 8위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지난해에 비해 50계단이나 내려와 62위였습니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함께 기업 윤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창업주 이본 슈낫 회장 일가는 지난해 30억 달러에 달하는 브랜드 소유권을 환경단체와 비영리재단에 넘기고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신뢰와 문화, 성장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해 전체 2위에 랭크됐습니다. 특히 코스트코는 지난해 인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이 앞다퉈 제품 가격을 올리는 가운데도 인기 상품인 핫도그 세트의 가격을 1달러 50센트로 영원히 고수하겠다고 밝혀 신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통당국이 앞으로 수년 내에 차량 자동 긴급 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해 속도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어제 도로교통안전국은 수년 내에 차량 자동 긴급 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규정이 도입될 경우 연간 최소 360명의 사망자가 줄어들고 연간 부상자는 최소 2만 4천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량 자동 긴급 제동 장치는 첨단 주행 보조 장치의 한 종류로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해 속도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해당 규정 도입이 공식 발표되면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미국의 모든 차량은 이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 내 신차의 90%는 이미 자발적으로 긴급 제동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안전국 관계자는 이번 규정을 통해 모든 차량이 자동 긴급 제동 장치를 달도록 하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행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사고 사망과 부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국가도로안전대책 중 하나입니다. 교통부는 2021년부터 행정부로부터 관련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알렉사와 링을 통한 고객들의 사생활 침해로 3천만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연방무역위원회는 아마존이 동의 없이 또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성인식 비서 알렉사의 음성 녹음과 홈 보안 서비스 링의 영상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며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연방무역위원회는 또 아마존의 허술한 데이터 정책으로 권한이 없는 당사자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2018년에 링을 10억 달러에 인수해 현재는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이 직원들에게 고객의 홈 보안 시스템 영상에 무제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고 연방무역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링의 한 직원은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여성 사용자 최소 81명의 침실과 욕실 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 수천 건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마존은 사용자가 회사의 녹음 삭제를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알렉사 음성 녹음을 무기한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링과 관련해 아마존은 연방무역위원회와 합의금 580만 달러를 지불하고 새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을 구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아마존은 알렉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잠시 단출인 소식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다음 주 초 뉴햄프셔주에서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6년 대선 당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6위에 그친 뒤 레이스를 중도 포기하고 슈퍼 화요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뉴저지 주지사를 두 차례 역임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뉴저지 주 법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오는 6일 타운과 카운티 등 자치단체의 각 정당별로 지역 정치인과 주의회 의원 등을 뽑는 정당별 예비선거를 실시합니다. 올해 예비선거는 코로나19 사태 때 도입된 방식의 일부를 채택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6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일요일까지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일 당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신원 확인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신청자의 경우 집으로 우송된 투표용지를 이용해 우편 투표로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새로운 터치형 결제 시스템인 옴니의 확장이 인력 부족과 재정난을 이유로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MTA 제이미 토레스 스프링거 회장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MTA 내부적으로 옴니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에어트레인, 일부 교외버스 노선, 루즈벨트 아일랜드 트램과 같은 계열사와 파트너에게 신속한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하지 못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TA는 2019년부터 총 7억 7,200만 달러를 투입해 메트로카드를 옴니로 교체하고 있는데 최초 예상과는 달리 최근까지 전철과 버스 승객의 44% 정도만 옴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가짜 번호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DMV에 따르면 올해 들어 4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소환장을 발부했고 이 중 92건, 즉 20% 이상이 번호판 위반 관련 소환장이었습니다. 교통위반 관련은 66건, 차량 견인 36건, 차량 등록 위반 29건, 번호판 압수 26건, 인스펙션 불충분 20건, 허위 임시 등록 11건 등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경찰도 교량과 터널 등의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TA에서 발부한 소환장은 올해 들어 1,336건에 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되고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